안녕하세요. 세난TV 이성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번부터 할 아이들의 학습법,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법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존에 얘기했듯이 만 7세 이후,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상 7세 이후 학교 가기 1년 전이 원래 정상 시기이긴 한데, 거기에 우리나라 또 조기에 조기 교육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한 5살 넘어서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나쁜 후유증 같은 게 아이들한테 생기게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학습을 못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1, 2학년 때는 이렇게 눈에 안 띄다가 3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 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뭘 해주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학습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몇 퍼센트 정도 아이들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성공을 못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을 일찍 학습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부모님한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학교 가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글이든 수학이든,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든 이제 읽고 쓰는 거를 5살부터 미리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 배울 것들, 이런 걸 미리 하고 간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옆집 엄마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주위에 학습지 선생이든 누구 추천에 의해서 이 아이는 지금 해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 아이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준비도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부모님 욕심에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그런 욕심에 일찍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남들이 5살부터 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냥 5살부터 막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아이는 좌뇌형, 우뇌형에 따라서 배우는 시간이 틀려요. 어떤 아이는 5살에 가르쳐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5살은 너무 이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마다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 가정 환경, 이런 것이 맞지가 않는데 강제로 교육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공부에 대해서, 아이가 또 그런 것을 보고 자라왔으면은 5살, 6살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부를 하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인데 아이 보러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또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또 아이가 또 조건을 내걸 수도 있어요. 나 이거 하면은 뭐 해줘, 나 이거 공부하면 뭐 해줘. 그러면 엄마가 그래 해줄게 이러면서 조건식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본인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강제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역효과가 초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준비되지 않는 조기 교육은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언제가 적정 시기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한글이에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 시점이 아이가 학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이제 또 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뇌를 기점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한글을 띄려고 그러면은, 또 한글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언어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게요. 읽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말하기를 잘해야 돼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때 그 이후부터 아이가 읽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말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이한테 강제로 읽기 교육을 시켜버리면은 아이가 제대로 본인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르고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근데 아이가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읽는 거에 관심을 보여요. 왜? 본인이 말하기는 다 했으니까는 이제 읽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그런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은 말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 강제로 한글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이게 역효과가 나타나고 아이가 점점 읽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이의 좌뇌에 있는 논리력이 향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논리력과 상상력, 창의력은 정반대예요. 상극이에요, 상극. 논리력이 향상이 되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저하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막 팩트 사실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상상해서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팩트를 중요시하는 또 논리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주의, MSG를 섞어서 하는 걸 싫어해요. 또 이 상상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 많은 상상을 생각하는 것들, 미래를 상상하는 것들, 있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것들, 상상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자네들이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상상하고 창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랑 상상과 창의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논리랑 분석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가능하냐면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을 때쯤 시점, 그때부터 가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시점을 일찍 뭐 5살이든 4살이든 뭐 강제로 읽힌다고 해서 막 3살에 시키든 이렇게 해버려 버리면은 이때부터 좌뇌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우뇌가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상상력과 창의력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넓혀지는 게 줄어들고 오히려 논리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우뇌는 점점 성장을 하는 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늦게 성장을 하고 오히려 좌뇌가 세게 성장을 하는 바람에 학과 공부하기는 쉽지만은 오히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뇌는 점점 뭐 줄어든다는 표현보다 더 성장을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6살, 7살 때까지 우뇌를 성장하는 아이들의 뇌 크기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찍 한글을 배우고 일찍 학과 공부를 한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 관련된 뇌가 한 5 정도뿐이 안 돼요. 그 뇌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만약에 한글이나 이런 거를 또 지금 뭐 뗀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돼요. 한글 뗀 거는 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 공략을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뗀 걸로만 하고 더 이상 자뇌를 자극하지 말고 우뇌에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렇게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글 떼는 걸 제가 왜 중요시 하냐면은 한글 뗀 시점부터 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한글을 읽기 시작을 할 그 시점부터 뭐가 성장을 하냐, 이제 우뇌 성장은 거기서 거의 성장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성장 안 하는 비율이 좌뇌로 옮겨지는데 뭐가 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논리력, 그러니까 말이 되게 잘해요. 그 다음부터는 말빨이 애들이 세져요. 옛날에는 부모가 너 뭐 해? 이러면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뭐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엄마도 안 하면서 쟤도 안 하는데 아빠도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은 아빠도 하는데 엄마도 하잖아, 왜 나만 못하게?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뇌만 성장을 했을 때는 아이가 그나마 말을 들어요. 그러지만은 자네가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을 시킬 때도. 근데 그나마 엄마도 자네형, 아빠도 자네형, 아이도 자네형이면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자네형이고 아이는 운해형이란 말이에요. 운해형은 또 뭐 일찍 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읽는 게 싫어하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말빨만 더 늘어나요. 요리조리 더 핑계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시키기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계산 능력 같은 게 생겨요. 이 계산기 기능도 자녀에 있어요. 그다음부터 수계산 이런 거 시키면은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뗀 이후 시점 그 이후에 수학을 시키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이제 공부들 뭐 이런 것들은 그 한글을 뗀 이후 시점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떼기 전부터 막 수학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붙이고 이래 버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킬 때 한글을 뗀 이후부터 뇌가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키는 게 좋고, 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켜준다 보면은 아이는 효율도 없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운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을 7살에 뗐다 그러면은 7살 이후부터 시키는 건데, 단 이 개념 학습은 7살 이전, 한글 배우기 이전부터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낸 1, 2, 3, 4를 가르치기 전에 귤을 뭐 5개를 사왔다 그러면 귤이 1개에 2개,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이런 식으로 수에 대한 이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자식한테 하나 줄 때도 하나 더 가져왔으니까 2개네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3까지,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이런 순서대로 넓혀가면서 아이들의 수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숫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수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숫자 공부를 먼저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운의 아이들한테 맞지가 않는 방식이에요. 숫자만 1, 2, 3, 4 쓰면 뭐예요? 1, 2, 3, 4 다 써놓고서도 이게 나중에 숫자에 대해서 이제 덧셈 뺄셈 이런 거 가르칠 때 몰라요. 그러니까는 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글을 좀 읽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켜주는 게 좋고, 이 수학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좀 다음 주에 강의에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과 공부에 대한 것을 예비적으로 가르칠 때는 언제 적당량이냐? 아이들이 한글을 뗀 거나 아니면은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 다음부터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면 좋고, 그 외에 다른 추가로 가르칠 것들 이런 것들도 그때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뭐 조기 교육 안 좋다고 그래도 뭐 아이들마다 떼는 시기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또 뗀 아이 보러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부터 강의는 현 교육 실정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지 않고 제 강의에 대한 의도랑도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의 교육 실정에 맞춰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아이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다른 학과 공부를 시켜야지, 그 전에 시키면은 아이가 하기는 하되 학교를 들어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뭐 무조건 100% 역효과가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흥미가 아니면 그때 막 도파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재밌어하고 막 책 읽으려고 하고, 그럴 때 같이 곁들여서 다른 교육을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걸로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부터 한글을 그냥 뭐 5살 이후에 뗀 애들도 있을 테니까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뭐 다른 학과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어떤 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